로지TV 오상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효도는 우리 엄마가 할머니에게 했던 만큼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효도 실천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제목이고, 효에 대한 인식 및 가치 변화,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데 2023년도의 자료니까 얼마 안 됐죠.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해서 죄책감 느껴본 경험이 있다. 68%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또 높을수록 그런 죄책감을 느낀 경험들이 많다. 이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효도 때문에 죄책감 느껴본 적이 있다. 이게 많다는 거죠. 70% 가깝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가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가 차지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자주 연락드리지도 못해서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죠. 국립국어원을 들어가 보면요.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 도대체 1번과 2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잘하는가,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방송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럼 당연히 효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 안에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숨겨져 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아할 호자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으니 좋다. 이렇게 풀이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호자는 여자와 남자가 아니고요. 엄마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이렇게 안고 있으니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자식을 안고 있으면 엄마만 좋습니까? 자식만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엄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식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걸 강의 중에 얘기했더니 어떤 어머님들이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자식 새끼 안고 있으면 속 터진다. 물론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엄마와 자식이 이렇게 안고 함께 있으면 엄마도 좋고 자식도 좋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와 자가 만난 이 글자는 엄마만 좋은 게 아니고 자식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주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해야 되는 덕목이나 개념이 아니다. 함께 한다. 서로가 서로의 주체이자 대상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자를 한번 보시죠. 효도 효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면 떠오르는 영화 포스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198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칸 영화제에서 무려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명작이다 평가받는 그런 영화이죠. 자, 나라야마 부시코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식이 어미를 업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왜 업고 있느냐? 위키백과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고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연한 규칙으로 장남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고요. 다름쥐 식량을 훔치면 안 되고요.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고 가난했던 요 그림이기 때문에 70세를 넘은 노인은 의식에 따라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70 먹으면 쓸모없다 이거죠. 갖다 버려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얘기 딱 들으시면 얼핏 생각나는 단어가 또 떠오르죠. 바로 고려장입니다. 고려장.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다 지고서 갖다 버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노인 멸시, 노인 차별, 노인 학대 등을 가리킬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거 역시 위키백과 고려장 항목에서 갖고 왔는데요. 학자들마다 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낭설이다, 뭐 도시전설이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고려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까닭은 고려장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라야마 부시코에서 등장했던 이 그림처럼 먹고 살 게 없어서 부모를, 엄마를, 아빠를 갖다 버렸던 그 풍습 속에서 효에 대한 맥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맥락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통상 고려장의 스토리는 두 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고려장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인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장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보시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스토리가 늙은 어미를, 70세가 넘은 어미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자식이 어미를 이제 지게에다 지고 산을 올라가려고 이제 하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나도 갈래 라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야 집에 있어 그걸 뭐하러 쫓아와, 이게 나무랐더니 아들이 아니야 나도 쫓아갈래 쫓아옵니다. 이제 산을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머니를 이제 나이 든 어머니를 이제 풍습에 따라서 이제 갖다 버립니다. 뭐 동굴에다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다 버릴 수도 있고, 일종의 세레모니를 하겠죠. 어머니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 하죠. 결과는 똑같죠. 갖다 일단 버리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자고 하면서 본인의 엄마를 지고 왔던 그 지게를 이렇게 휙 던져서 버린단 말이에요.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가자 하고서 이제 산을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 조그만 자기 아들이 아빠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서 그 자기 할머니를 갖다 버린 그 지게를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이게 질질질질 끌고 와요. 그래서 아빠가 묻죠. 야 그거 뭐로 갖고 왔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거 아빠 버릴 때, 나중에 아빠 버릴 때 한 번 더 쓰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번쩍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젠가 이 아들도 나를 버리겠구나. 내가 엄마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모시고 내려온다. 이게 이제 고래장 스토리 첫 번째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행동을 살펴야 한다.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3년간 고치지 않는다면 효도라 할 수 있다.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3년 동안 고치지 않고 그대로 흉내내고 그대로 따라하면 그거 효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그 고래장 스토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엄마를 버리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내가 엄마를 버린 것처럼 그걸 그대로 보고 내 자식이 나 버리려고 지게 챙겼다는 거예요. 이거 공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효도다. 내가 내 엄마 버린 것처럼 내 새끼가 나 버리는 거, 내 새끼 효도다. 나에게 효도하는 거다. 왜? 내가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했으니까 효도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그 이야기를 아직도 합니다. 어떻게 너는 자식 새끼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요. 벌써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탱탱한 피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인데, 전라북도 고창군에 저희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고, 충청남도 공주시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떡방앗간을 하고 계셨어요. 주말에 할머니를 뵈러 가자. 안 뵌 지가 오래됐으니 주말에 할머니를 뵈러 가자. 너 좀 내려와라.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새벽에 떡 주문이 많았던 거죠, 떡집에.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좀 이제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야 상현아, 새벽에 떡이 너무 많아서 좀 피곤하니까 할머니한테는 다음에 가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엄마 힘드시면 다음에 가야죠. 근데 엄마, 저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만큼만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되바라진 자식이죠. 우리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뭐랄까,
짜증이 났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엄마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차에 시동을 걸고 같이 내려가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돼지갈비를 사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할머니에게 돼지갈비를 사드렸던 일, 그리고 혼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뵀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했던 만큼만 내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우리 아빠의 삶의 방식을 3년 동안 고치지 않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나한테 효도해야지 이걸 바라기 전에 나는 과연 자식이 보고 배울 게 있는 부모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럼 전제는 뭡니까? 부모가 자식이 따라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닮고 싶은 모습이 있어야만 효도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를 많이 하고 학부모 강의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책을 안 읽습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그 책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머님들 당황하시면서 아니 선생님은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책이 삶의 양식이고 뭐 중요하고 뭐 이렇게 답변하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책 읽는 거 삶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봅니다. 어머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책 어머님은 한 달에 몇 권 읽으세요?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답변을 못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이가 책을 읽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그럼 부모가 책을 읽는데 자식도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건 효도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니까 효도입니다. 엄마 아빠가 책을 한 자도 안 읽어요. 맨날 누워서 유튜브 보고 누워 있어요. 그럼 자식도 누워 있어야죠. 책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엄마 아빠 그대로 따라하는 게 효도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부모님은 책을 열심히 읽어요. 자식이 안 읽어. 그건 불효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뽑기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로 이번 판은 나가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를 더 낳으시면 확률상 그 아이는 책을 읽을 확률이 높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부모가 예를 들면 책을 하나도 안 읽는데 자식이 책을 열심히 읽어. 그거 불효입니다. 부모가 책을 하나도 안 읽는데 자식이 책을 읽어. 엄마 아빠를 따라해야 되는데 안 따라하네? 이거 불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그제서야 다소 못마땅한 표정이긴 하지만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죠. 결론적으로 효도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울 게 있는 부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2024년 8월 28일 기사인데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기사를 보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자기 딸 버리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딸이 성공하고 재산을 남기니까 그거 받아가겠다고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때 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부모가 아닌 겁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자식이 배울 게 없잖아요. 자식은 효도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효도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안에는 부모가 자식이 닮고 싶은 모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속 시원한 판결이 내려져서 개인적으로 뭐 기쁘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시원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로지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효도를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도는 내가 부모님에게 했던 만큼만 자식에게 바라는
이고요. 자식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만큼 부모님께 먼저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세 줄로 요약을 해보죠. 부모님처럼 사는 게 효도입니다. 자식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시다면요. 효도는 우리 엄마가 할머니에게 했던 만큼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